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즐겨 마시는 음료이죠. 사실상 커피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커피 자체로도 문화가 되기도 하고 커피를 파는 카페가 문화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죠.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남다릅니다. 한국의 평균 연간 커피 소비량은 367잔으로 연간 평균 소비량 세계 2위이죠. 세계 평균 소비량 161잔의 2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발 닿는 곳 어디든 카페가 있죠. 저도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십니다. 저는 개인 카페를 가는데 이유는 사장님이 예뻐서.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편은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커피는 인간이 발견하기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흔히 커피의 고향은 에티오피아나 아랍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명확한 자료는 없죠. 대신 여러 가설과 전설이 있습니다. 커피가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900년경 아랍의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라제스의 단편글 모음집인 의학집성입니다. 의학집성에 따르면 당시 커피는 환자의 소화기능 촉진이나 심리 안정을 위해 쓰였다고 하죠. 또한 의학집성에서는 커피콩을 버한 커피 추출액으로 만든 음료를 번춤이라 불렀는데 이게 현재 콩 빈의 어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커피의 기원에 관한 가설 중 가장 오래됐고 많이 알려진 전설은 칼디의 전설입니다. 약 6세기경 에티오피아의 염소 목동이던 칼디는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하여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호기심에 칼디도 빨간 열매를 먹어봤더니 신기하게도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칼디는 가까운 이슬람 사원의 승려에게 신기한 빨간 열매에 대해 이야기했고 고된 수련에 항상 잠에 쫓기던 승려들에게 빨간 열매는 큰 인기를 얻었죠. 이후 사원에서는 빨간 열매 즉 커피콩을 잠을 쫓아내는 묘약이라 불렀습니다. 이외에도 마호메트의 전설, 오마르의 전설 등 모든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빨간 열매의 놀라운 피로회복과 각성 효과를 이야기하죠. 사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커피가 어떻게 세상에 퍼져 나갔는지 볼까요? 커피 원두에는 크게 6에서 7세기경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티오피아산의 역사 깊은 아라비카 종과 19세기 콩고에서 발견된 비교적 새로운 품종인 카네포라 종이 있습니다. 3대 원두 품종으로 리베리카 종도 있지만 다른 품종에 비해 품질도 떨어지고 재배도 어려워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품종은 아니죠. 커피는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커피의 어원으로 주장되는 카파도 에티오피아 서부의 커피나무 야생지 이름이죠. 우리는 볶아낸 원두를 갈아서 만든 커피를 마시지만 전설을 보면 알 수 있듯 6에서 9세기에는 생두를 양고기와 함께 비벼 먹거나 열매를 끓여서 죽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라제스의 의학 집성을 보면 10세기 초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거나 승려들의 피로 회복제였죠. 남성이 구원하는 여성의 부모에게 보내는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9에서 11세기경 에티오피아의 아라비카 종은 예멘으로 전파됩니다. 예멘에서도 커피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예멘의 믿음직한 교역국이었던 터키로도 원두가 수출되죠. 커피 원두의 고향이 에티오피아라면 커피하우스 즉 지금의 카페 문화의 발상지는 터키입니다. 이스탄불에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카페로 알려진 카흐베아네가 있죠. 예쁜 장식으로 꾸며진 당시 터키의 커피하우스는 사교계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유명인사는 물론 해외 여행객에게까지 입소문을 탔고 동시에 터키식 커피도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사람들이 모여 날마다 정치적 악담이나 비판을 일삼는 모습에 분노한 오스만 제국 정부가 커피 금지령을 내린 일화도 있습니다. 한편 예멘은 커피가 돈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다른 나라가 커피를 재배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예멘은 커피 재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아라비아 지역에 한정했고 종자관리도 엄격하게 했죠. 커피콩은 이름은 콩이라고 부르지만 씨앗이거든요. 이때부터 커피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볶으면 생기는 장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재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고 수분을 제거하고 원두의 무게를 대폭 감소시켜 먼 곳까지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죠. 역시 인간은 돈이 엮여야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두를 볶기 시작한 게 13세기경이란 말도 있고 15세기 페르시아가 최초라는 말도 있지만 주로 예멘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커피를 볶게 되면서 커피는 더 맛이 깊어졌죠. 맛이 깊어진 커피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먹는 곳만 먹었고 전 세계에서 먹는 음료는 아니었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터집니다. 예멘이 애지중지했던 커피 나무는 12세기, 13세기에 걸쳐 발발한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으로 퍼지죠. 아라비아 지역을 침입한 유럽인들이 커피
커피를 마셔보고 반해 커피나무를 밀반출한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상인이 터키에서 커피를 가져오면서라는 말도 있고 18세기 루이 14세에게 헌납되었다 등 다양한 말이 있지만 십자군 전쟁이 가장 유력하죠. 어쨌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커피는 미친듯이 팔려나갑니다. 16세기까지 차근차근 중동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간 커피는 유럽 국가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함께 전세계로 뻗어가죠. 십자군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먹는 곳만 먹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거의 전 세계에서 커피를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먹는 사람만 먹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에서는 커피는 이도교 음료라 불리며 배척당하기도 했고 로마에서는 사탄이 만든 음료라 불렀죠. 이탈리아나 영국에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이 비싸서 왕족이나 귀족 일부 부자들만 즐기는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거 앞에 장사 있나요? 로마의 제231대 교황 클라멘스 8세는 이렇게 맛있는 걸 이교도만 즐기게 할 수 없다며 커피에 세례를 내려 그리스도인의 음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루이 14세에게 커피 원두 선물을 잔뜩 보낸 1669년 이후 커피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죠. 비록 남의 나라 커피나무를 훔쳐왔다 해도 프랑스는 커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립 방식과 카페 라떼를 뜻하는 카페오레가 탄생한 곳이 프랑스이죠.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제국주의 강대국이 아시아 국가를 식민지로 삼고 커피를 대량 생산하면서 이번엔 진짜로 커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커피는 미국에 상륙하며 세계화의 정점을 찍죠. 커피가 미국으로 전파된 건 1640년경 네덜란드부터라는 설과 1670년경 영국으로부터라는 설이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는 1668년에 처음 미국에 커피가 등장합니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커피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죠. 뉴욕에서는 볶은 원두로 내린 커피에 설탕이나 꿀로 단맛을 내고 계피향을 더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즐겼습니다. 커피는 미국 음료의 루키로 떠올랐죠. 1812년 미영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에 수입되던 홍차의 양이 급감하자 홍차를 먹던 미국 사람들도 커피로 관심을 돌립니다.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원두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미국 전역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남북 전쟁 때도 커피에 관한 일화가 있죠. 담배 생산지와 인접해 있던 남군은 휴전일 때면 북군에게 담배와 커피를 맞바꾸자고 했습니다. 한국에 커피가 전파된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19세기 후반 개화와 근대화의 흐름과 함께 들어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최초의 기록에는 우리가 숭늉을 마시든 서양 사람들도 커피를 마신다고 소개하고 있죠. 한국 최초의 커피 애호가였던 고종에게 자주 커피를 대접했던 독일 여인이 한국에서 최초로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당시 커피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커피 애호가로 유명한 우리도 다 아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기록만으로 1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 정도로 인류와 깊이 함께해온 커피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역사도 정말 많고 다양하죠. 여담한 개만 하고 끝내볼까요? 커피 믹스 다들 한 번쯤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 남북 전쟁에서 로스팅한 뒤 분쇄해서 커피를 보급하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커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커피 믹스라기보다는 원두를 갈아서 보급한 것이죠. 은근 타먹기도 귀찮고 맛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스틱을 뜯어 타먹는 커피는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만큼 발전도 많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오면 사가는 물건 중 하나이죠. 고요하고 향긋한 마성의 음료 커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